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하나쯤 갖고 있는 보험. 그 보험의 허와 실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보험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보험 사용 설명서입니다. 자, 먼저 오늘의 설명서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대낮부터 술이야? 아파 엄마 왜? 큰아버지 쓰러진 거 보고도 너 정신 못 차리지? 아우 술 좀 그만 마셔. 이거 암원 먹여라. 어머니, 제가 어련히 챙길까요? 한 집안을 파탄으로 몰고 간 혈관 질환. 저는 어머니 시키는 대로 했다고요. 정말 혈관 질환 어디까지 대비하셨습니까? 자, 오늘의 설명서는 바로 혈관 질환 완벽 대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추운 겨울이 시작되면서 주변에서 많이들 이 혈관 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실 텐데, 자,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혈관 질환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는 방법도 확인해 보시고요. 또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서 혈관 질환에 대한 보장은 어디까지인지 그 궁금증 또한 말끔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순서 보험극장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기분 좋아야 할 주말의 시작. 그런데 이들 부부는 왜 아침부터 울상인 걸까요? 그렇게 쓰러지시더니 결국엔... 잠깐, 혈관에 문제 있는 것도 가족력이라고 하던데. 당신 건강검진 언제 받았지? 집에 들어오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멀쩡한 남편한테. 작년에 받았지 언제 받아? 진짜? 그걸 내가 알지 당신이 알아? 진짜 작년에 받았다고? 어? 여보, 얘기 좀 할까? 당신, 암만 생각해도 작년에 안 받았어. 올해 꼭 받자, 어? 여보 나 너무 피곤하니까 다음에 얘기하자. 여보, 걱정돼서 그래. 다음에 얘기하자고. 나 너무 피곤해. 받아야 된다고. 여보, 걱정돼서 그런다니까. 걱정돼서 그런다고, 여보. 친척 장례식장을 다녀오고 나서 오만 생각이 다 드는 유걱정 씨. 이야기 좀 해. 밤을 샜더니 너무 힘들다. 여보 나 지금 말할 기운도 없어. 또 그런 식으로 피한다. 자기 서촌형은 진짜 왜 그래? 장례식장에서 꼭 돈 얘기를 해야 되겠어? 우리 대출이자 갚는 것도 빠듯한 거 알면서 돈을 빌려달라니. 큰아버지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나서 입원비며 수술비며 계속 쌓여만 가는데 보험금 한 푼도 안 나왔다잖아. 돌아가시고 빚만 남았는데 아니 어떡하냐고. 어떡해. 안 된다고 말했어? 사고치기만 해가지고 씨. 한숨이 절로 나오는 상황. 집안 어르신이 돌아가신 것도 착잡한데 돈 때문에 또 불똥이 튀니 집안 분위기가 말이 아닙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고민은 결국 남의 일. 세상 속 편한 남편 부실남 씨. 당신 뭐해? 또 꼼짝 안 하지? 몸 좀 움직이고 운동 좀 해. 아니 무슨 광고 이렇게 아휴, 진짜. 여보 나 배고픈데 어디가. 자극적인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당신 때문에 시장 간다. 아휴. 미우나 고우나 내 남편인지라 유걱정 씨는 남편 살리기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답답해. 그래도 내 남편이니까 참자. 아내의 걱정은 아는지 모르는지 철없는 남편 부실남 씨는 운동을 할 의욕 따윈 저 멀리 날려버리고 이미 비워서 나뒹구는 맥주 캔처럼 소파에 들러붙어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잘했단 말이야. 남편 건강을 챙기려는 아내는 시장에서 건강에 좋다는 재료를 다 쓸어왔는데요. 미쳤어. 기껏 몸에 좋은 거 사왔더니 술이야? 유나는 목줄 좀 추렸다. 목 좀 추렸어. 여보, 내가 당신 있어봐. 누구세요? 잔소리를 막 시작할 찰나에 타이밍 좋게도 울리는 초인종 소리. 누구세요? 어머니, 웬일이세요?
남편만으로도 골치가 아픈데 시어머니까지 웬일입니까? 엄마! 엄마 오셨어? 미쳤어. 대낮부터 술이야? 아파, 엄마, 왜? 큰아버지 쓰러진 거 보고도 너 정신 못 차리지? 아우, 술 좀 그만 마셔. 애미야, 애미는 이리 좀 와봐라. 남편에게 할 잔소리를 잽싸게 가로챈 시어머니 나극성. 그러나 타박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며느리의 불편한 기색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장바구니 검사 후 여지없이 한 소리를 합니다. 이거 다 뭐니? 방금 시장 다니는 길이었어요. 근데 어머니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요즘 우리 신랑이가 걱정돼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다짜고짜 꺼내놓은 건 정체불명의 구리구리한 색을 띤 물인데요. 이거 아범 먹여라. 어머니, 제가 어련히 챙길까요? 너 이런 거 주면서 생색내려 했니?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럼 이건 뭔데요? 이거? 그 지리산에서 자생하는 산삼 캐먹고 자란 게 몇 날 며칠 푹 가갖고 그 귀하다는 봉황이 물 눈물 한 방울 뚝 떨어뜨린 그 귀하다는 봉황수다. 어머니! 아 그런 거 있어. 혈관에 좋다니까 아침 저녁으로 한 컵씩 먹여라. 여보, 나 갈게. 시어머니의 말씀이 살짝, 아니 좀 많이 미심쩍지만은 콕 집어 혈관에 좋은 거라 말씀하시니 유걱정 씨는 아침 저녁으로 남편에게 봉황수를 챙겨주는데요. 그런데 건강보조식품으로만 대비한다고 끝! 건강 챙기기도 좋지만은 지쳐가는 남편, 그리고 아내 유걱정 씨의 불안감도 다 가신 것은 아니었는데요. 가뜩이나 심란한 유걱정 씨에게 걸려온 시어머니의 전화. 네, 어머니. 봉황수 잘 먹이고 있니? 예, 잘 먹이고 있어요. 그래 가정을 잘 챙겨야지. 그건 그렇고 우리 아들 보험은 어떻게 들어놨니? 예, 안보험 들어놨어요. 아휴 우리 부실이 큰아버지 말이다. 뇌경색으로 결국 돌아가셨는데 보험 들어놨는데 뇌출혈이 아니라고 한 푼도 못 받았댄다. 예, 그래서 저도 그게 걱정돼가지고. 암튼 뇌경색이든 뇌출혈이든 암튼 다 되는 거로 들어라. 알겠습니다. 역시나 자기 할 말만 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열불은 나지만 안 그래도 장례식장 갔다 온 이후 보험을 점검해야겠다 생각했던 터라 이번에는 시어머니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보험 전문가를 찾은 유걱정 씨. 반갑습니다. 보험 점검하고 싶으시다고요? 예, 저희 남편이요. 암 위주로만 들어왔는데 최근에 저희 아시는 분이 뇌경색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한 푼도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원하시는 대로 보장 내용 다시 정리해보죠. 우리나라 사망원인 3위가 뇌혈관 질환이거든요. 점검하시는 김에 아이, 저희 남편은 제가 제일 잘 알죠. 저희 남편은 뇌경색이든 뇌출혈이든 보장받을 수 있는 거 그걸로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좀 자세히 상담을 해드리려고 하는. 지금 복잡하니까 꼭 필요한 거 뇌혈관 보장 질환에 관련된 것만 빨리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네? 빨리요. 시어머니의 닥달에 마음이 급해진 유걱정 씨는 전문가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급하게 보험 점검을 마무리했는데요. 그래도 한시름 덜었다는 생각에 안심합니다. 뇌혈관 진단비는 뇌질환 전체를 보장하는 특약입니다. 뇌출혈 및 뇌경색을 포함해서 다른 경미한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도 보장이 가능한데요. 전체 뇌혈관 질환 중 뇌출혈은 약 9%에 해당되고 뇌졸중은 약 67%가 해당되지만 나머지 경미한 질환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꼭 필요합니다. 한편 매일 아내의 챙김만 받던 후실남 씨는 모처럼 마음 굳게 먹고 운동을 하러 나섰는데요. 역시 죽지 않았어. 인간아, 오버 좀 하지 마. 가볍게 운동해, 가볍게.
너무 오래간만에 몸을 움직이는 거라 결국 무난하게 선택한 것은 계단 오르기. 하하, 그러나 이것도 부실남 씨에겐 무리였던 걸까요? 계단을 얼마 오르지도 못하고 그만 가슴을 쥐고 쓰러지고 마는 부실남 씨. 병원 검진 결과 뜻밖의 협심증 진단을 받게 됩니다. 뭐? 보험금을 못 받는다고? 우리 아들 이렇게 쓰러질까봐 내가 너한테 보험 들으라 했니 안 했니? 어? 아들이 쓰러졌다는 소식에 한 걸음에 달려온 나극성 씨. 보험금을 못 받는다는 소식에 오자마자 또 언성을 높이는데요. 너 시행이만 모르는 거야. 저는 어머니 시키는 대로 했다고요. 정말. 분명 보험을 점검했는데 보험금을 못 받는다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부실남 씨는 뇌혈관 질환은 잘 준비했지만 심장 질환 관련 대비는 전혀 없었는데요. 뇌나 심장 일부만 대비할 경우 협심증 등 비교적 경미한 질환이 발병했을 때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보장 범위나 한도에 대해 주의 깊게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실남 유걱정 부부가 놓친 것은 무엇일까요? 리플레이 버튼이 있다면 전문가를 만난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유걱정 씨. 반갑습니다. 보험 점검하고 싶으시다고요? 예, 저희 남편 보험이요. 암 위주로만 들어왔는데 최근에 저희 아시는 분이 뇌경색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한 번도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혈관 질환이 걱정되는데 꼼꼼하게 저 좀 체크 좀 해주세요. 예, 보험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진단비만 있으신 경우가 많은데 걱정되시는 부분 꼼꼼하게 보장받을 수 있게 선택하시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네. 꼼꼼히 점검해 혈관 질환에서 놓치는 부분 없이 체크했다면 보장이 달라졌을 겁니다. 협심증이라니. 또 이건 무슨 일이니? 응? 보험금은 나온대. 아들의 뜻밖의 협심증 진단에 놀란 가슴 진정이 안 되는 나극성 씨. 이렇게 꼼꼼한 보험 점검을 거쳤다면 부실남 씨는 건강과 함께 경제 사정도 챙길 수 있었겠죠. 예, 보험금 나온다고. 그래 네가 나보다 낫구나. 다행이다. 많은 사례를 보면 암 진단금은 준비를 잘 해두시지만 뇌 심장 쪽을 살펴보면 일부만 보장받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만 있다면 뇌 심장질환 전체 발병률 중에서 약 10%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더 포괄적으로 보장이 가능한 뇌혈관, 심혈관 질환을 함께 준비하여 초기 질환 치료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혈관 질환에 대비해서 보험을 준비를 했지만 결국 보장을 받지 못한 부실남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치고 이 혈관 질환 걱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혈관 질환자 수 어느 정도인가요? 심혈관과 뇌혈관 같은 경우에는요, 심장이나 뇌로 향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심근경색과 뇌졸중을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이 심혈관과 뇌혈관에 대한 사망자 수가 전체 사망자 수의 24.3% 정도라고 하네요. 네. 네. 이 뇌혈관과 심혈관 같은 경우에는 당뇨랑 그리고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오늘 주목을 하셔야겠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질환들이 나중에는 혈관 질환으로 이렇게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잘 좀 준비하셔가지고 나중에 보장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만성 대사증후군으로 인한 합병증이 어떻게 보면 좀 암보다 훨씬 더 치명적일 수가 있는데요. 사실 급성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는 즉시 사망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뇌졸중의 경우에는 그 발병 그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이후가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는데 국립재활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에 뇌졸중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10년 동안 어떻게 생활이 변화가 됐는가를 한번 추적 검사를 해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2005년에 뇌졸중 진단 받으신 분들 중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45% 정도가 사망을 하셨고요. 더불어서 또 28% 정도가 장애인이 되셨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런 걸 봤을 때에는 굉장히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심각한 수준이네요. 네. 예. 자, 말씀하신 것처럼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진료비 규모가 커진 만큼 아무래도 이 부분을 보험으로 이제 미리 대비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험극장에서 보신 부실남 씨처럼 혈관 질환에 대비해서 보험을 지금 준비를 하셨는데 보장을 지금 받지를 못했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나요? 네, 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반대의 케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분은 심장에 대한 가족력만 있으셨기 때문에 사실 이분이 심장에 대한 담보를 굉장히 준비를 잘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보면서 머리하러 갈 때가 됐네 하시면서 미장원을 가신 거예요. 미장원을 가셨는데 머리를 예쁘게 펌을 하시고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몇 발자국 안 가서 쓰러지셨어요. 근데 심장으로 쓰러지신 게 아니라 뇌경색으로 쓰러지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께서도 부실남처럼 한쪽만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보장을 못 받게 된 케이스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 두 분들이 사실 두 가지의 조건을 다 가입을 하셨더라면 뇌 쪽이나 심장 쪽이나 다 각각 보장을 받으실 수 있으셨을 텐데 한 가지씩만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보장을 못 받은 케이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뇌혈관이나 심혈관을 준비를 할 때는 각각 준비를 하시는 게 아니고 이대 질환에 대한 두 가지를 같이 준비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난주에 저도 시청자님을 만나 뵙고 상담을 하던 와중에 남편분께서 뇌경색을 통해서 보험금을 청구를 했지만 보장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분께서는 뇌출혈을 보장을 준비를 하셨는데요. 대부분의 시청자님들께서는 뇌출혈이 전부 다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뇌졸중 특약이 있으셨다면 이분께서는 보장을 받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뇌출혈과 뇌경색 두 가지를 보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뇌졸중을 준비하셨으면 참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듣기만 해도 뭐 뇌출혈, 뇌경색, 뭐 뇌졸중 헷갈리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더 좀 헷갈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매달 이제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는데 결국 보장을 못 받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이유는 보장 범위를 좁게 가입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트판도 작은 것보다는 큰 판을 놓으면 더 많이 던졌을 때 확률이 높은 것처럼 마찬가지인데요. 이 사람의 뇌혈관 같은 경우에는 집에 있는 그 수도 배관이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관이 낡으면 뭐 이렇게 막히거나 아니면 뭐 터지거나 하듯이 뇌혈관도 그럴 수가 있는데요. 뇌경색과 뇌출혈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통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지셨다라고 하면 대부분이 뇌경색이에요. 60%에서 한 70% 정도의 확률로.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보험사에서 가입을 했을 경우에는 뇌출혈 보장이 주로 보장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뇌혈관 질환 그리고 그 안에 뇌졸중 그리고 뇌출혈까지 모두 포함하는 손해보험사에서 준비를 하시면 조금 더 폭넓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최근에는 뇌동맥류라고 해가지고 뇌혈관에 혹처럼 이렇게 그 생기는 그런 질병이 있어요. 근데 이 뇌동맥류 같은 경우는 일단 한번 발병이 되면 터지게 된다면 사망할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에요. 더군다나 더 무서운 것은 이게 사전에 그런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발견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손해보험사의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준비하시게 된다면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뇌혈관 질환과 또 심혈관 질환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각각 어떻게 마련해 보면 가장 좀 현명하게 준비를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뇌혈관 질환하고 심장 질환의 경우에는 치료 방법이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의 경우에 다빈도 입원
7위에 해당하는 질병이거든요. 예. 그래서 뇌경색 같은 경우는 거의 70일 가까이 입원을 하게 되고 뇌출혈의 경우에는 거의 100일 가까이 입원을 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사실은 뇌혈관 질환을 준비하실 때에는 진단비와 입원비를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심장질환의 경우에는 사실 입원도 입원이지만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하는 질병입니다. 네네네. 협심증이 다빈도 수술 14위고 급성심근경색이 22위에 해당이 되니까 사실은 굉장히 수술을 많이 하는 질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허혈성 심장질환을 준비하실 때에는 수술비와 진단비를 같이 준비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당뇨가 있잖아요. 당뇨의 경우에 이 당뇨에 대한 합병증이 큰 혈관이 망가지면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이 생기는 거지만 작은 혈관이 망가지게 되면 실명이나 심부전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후유장애 보장을 같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질병 중에 또 하나가 치매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치매도 같이 준비하신다면 훨씬 더 폭넓게 보장을 준비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수술비 쪽으로 그리고 또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진단비 쪽으로 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렇게 또 다 보장을 받으려면 아무래도 보험료가 또 비싸지 않을까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보험료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면 될까요? 네, 뇌혈관 진단비와 심혈관 진단비 각각 1,000만 원씩 보장을 준비를 하신다면 40대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2만 원, 여자분은 15,000원 수준이고요. 5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는 3만 원, 여자는 2만 원대 수준, 그리고 60대는 4만 원과 3만 원 수준으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보험 사용 설명서 오늘은 혈관 질환에 완벽하게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보험 증권 또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요. 또 궁금한 점 있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 내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실 혈관 질환은 나이나 가족력에 크게 영향을 받는 만큼 나는 좀 더 충분히 보장을 받고 싶다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이럴 때 한 번 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방법 없을까요? 한 보험사에서 진단비를 많이 준비하시는 것이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2개나 3개 정도의 보험을 준비를 하시고는 하는데 그렇게 되면 보험료가 엄청 늘어나기 때문에 부담이 좀 커지겠죠. 그래서 수술비 보험을 같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진단비는 보통 최초 한 번만 보장을 하고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매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재발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를 한번 언급을 해주셨는데 치매보험 그리고 질병후유장애에 대한 부분들도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수술비와 함께 준비를 하신다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3대 질병 전용 보험을 한번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상담을 많이 다니다 보면 시청자님들이 가장 불만이신 게 아니 나는 암보험 가입하려고 했는데 왜 여기에 상해 사망이 몇 억씩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험료가 불필요하게 많이 나가고 있다는 거에 대한 불만들이 항상 있으시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이런 3대 질병 전용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암 진단비,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가 기본 보험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보험료를 줄이는 데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질 수가 있고요. 저해지 환급형 보험이나 무해지 환급형 보험으로 준비하신다면 한 번 더 저렴하게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수술비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3대 질병 전용 보험 이런 보험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 당뇨같이 이렇게 만성 질환자 분들은 사실상 이게 좀 들기가 어렵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고혈압, 당뇨 그리고 고지혈증이 있는 환자들은 절대 보험 가입하는 게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병자 보험이라든가 간편 심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보험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혈관이나 심혈관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일반인들에 비해서 그런 진단을 받는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반드시 그 부분을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준비를 하실 때에는 앞전에 말씀드렸던 뇌혈관 질환 진단비라던가 허혈성 질환 진단비, 그러니까 협심증을 포함하고 그리고 이제 그 뇌졸중과 뇌혈관을 포함하는 부분들까지도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이 부분들까지도 같이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특히 가족력이라든지 또 나이 때문에 심뇌혈관 질환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험의 보장 내역을 좀 더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어떤 경우에 리모델링을 하는 게 맞을지 고민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주의사항이나 당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을 받고 싶으신 분들 중에서는 네. 2005년부터 2017년 정도까지 내가 생명보험사만 가입을 하셨다라시는 분들은 한번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2005년 이전에는 생명보험사에서도 뇌경색 진단비를 같이 판매를 했었지만 네. 2005년 이후부터는 거의 생명보험사에서는 뇌경색 진단비를 판매를 안 했거든요. 최근에는 생명보험사도 뇌경색 진단비를 판매를 다시 시작하긴 했지만 가입 단가가 워낙 작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보통은 이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암만 준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암이 누구나 가입을 하는 거니까 암이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이 세 가지 만성질환 같은 경우에는 뇌혈관과 심혈관이 굉장히 직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암보다도 혈관 질환 쪽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앞서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CI 보험 중대한이라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혹시나 내 증권에 CI가 붙어 있지는 않는지 중대한이 붙어 있는 그런 보험들을 좀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뇌혈관이나 심혈관 반드시 또 치매와 그리고 질병 후유 장애와 또 직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좀 점검을 하셔서 보장 분석을 해보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어진 순서는 응답하라 보험입니다. 자, 암에 이어서 우리나라 사망 원인 2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심장질환 또 뇌질환. 자, 여러분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자, 아래 번호로 직접 전화 주셔도 되고요. 보험 사용 설명서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자, 주저하지 마시고 사연과 보험 증권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전문가들의 응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셨어요? 예, 제가 지금 안양에 살고 있는 50대 주부입니다. 네. 예전에 보험을 좀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한 10년 전에 남편의 사업이 좀 많이 어려워지면서 보험들을 좀 다 해지하게 됐거든요. 네네. 예, 작년에 이제 며느리도 들어오고 하면서 실비 보험을 좀 들어줘가지고, 현재 한 6만 원대 정도 실비 보험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저희 친언니가 유방암으로 수술을 좀 받기도 했고, 저희 엄마도 예전에 암으로 돌아가셔서 제가 지금 보험을 좀 들고 싶은데, 형편에 맞게 좀 저렴하면서도 이런 질병들을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은 없는지 좀 추천받고 싶어 전화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50대 주부이시고 현재 6만 원대 실비보험을 갖고 계시고 가족력 때문이신지 뭐 진단금이라든지 수술비를 좀 더 많이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준비하고 싶은 상황인데 좀 저렴하면서도 좀 효율적인 그런 보험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한테 미리 이제 증권을 보내주셨습니다. 박성희 전문가님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증권을 한번 보니까 이 손해보험사에 가입하신 통합보험을 지금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니 질병과 상해 실손의료비가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상해 사망 3억 그리고 고도우유장애 2억 그리고 거기에 골절 진단비나 수술비가 소소하게 들어가 있고 입원 일당이 10,000원씩 들어가 있어서 한 6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지금 납입을 하고 계세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분석을 해보고 좀 개선 방향을 저희가 좀 찾아볼 텐데요. 통합보험이 2017년 몇 월에 가입하신 보험일까요? 네, 2017년 1월에 들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지금 어떻게 건강은 괜찮으신 편인가요? 네, 아직까지 제가 뭐 크게 아픈 적은 없었고요. 작년에 보험 들고서 보험금도 청구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아, 네, 그러셨군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언니분께서 유방암 진단 받으셨다 하셨고 또 어머니도 암 진단으로 돌아가셨다고 하셨는데 맞으신가요? 네, 재작년에 걸려서 수술을 했고요. 지금은 괜찮은 상황이고요. 네, 일단 여성암의 경우에는 조금 가족력이 좀 두드러지는 편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가지고 계신 통합보험에 굳이 입원 일당 10,000원 받기 위해서 특약을 구성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진단비 1,000만 원을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보험의 입장에서는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시청자님께서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조금 줄이고 싶다 하는 생각이 좀 드신다고 한다면 이 실손보험도 착한 실손보험으로 좀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리모델링하면 현명할까요? 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착한 실손 의료비하고 그리고 진단자금 그리고 수술비 이렇게 좀 구성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서서 또 이제 집안의 그 유방암이라든가 또 이제 어머님이 암으로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준비를 좀 더 좀 보장을 탄탄하게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실손 의료비 한 32,000원 정도로 착한 실손 의료비죠. 이제 이거로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진단 자금과 수술비를 두 가지로 구성을 했는데요. 암 진단 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족력이 있어서 한 2천만 원 정도 한 2만 원대로 구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뇌졸중과 하혈성 질환 진단비 각각 1,000만 원씩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 1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수술비 복충으로 해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50대 여성분이시기 때문에 혹시 60세 이전에 걸릴 인공관절에 대한 수술비 제가 100만 원도 같이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수술비를 좀 복충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끔 리모델링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셨습니까? 예, 노원구에 사는 40대 회사원인데요. 네.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 60대 나이에 뇌졸중으로 돌아가셔서 젊었을 때부터 뇌졸중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미 오래전에 생명보험사의 특약도 들어놨는데 제가 들어놓은 보험이 잘 든 보험인지도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에 이어서 아버지까지 60대 나이에 좀 뇌졸중 돌아가시면서 거기에 대한 또 대비를 여러 가지 해두셨는데 잘 맞는지 잘 준비가 됐는지 보장 분석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가지고 있는 이 보험 증권 미리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좀 분석을 했거든요. 남기현 전문가님. 네. 보내주신 증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3가지 보험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생명보험사 쪽에 종신보험에 2대 질환 특약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CI 보험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대 건강보험도 가지고 계신데 각각 몇 년도에 준비하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종신보험은 2009년에 했고요. CI 보험은 2003년에, 그리고 2대 건강보험은 2010년에 했습니다. 제가 이 가입 연도를 여쭤본 이유가 그 보험 가입 연도에 따라서 보장 내역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정말 조금 안타깝게도 지금 준비하신 내용대로라면 시청자님께서 협심증으로 만약에 쓰러지신다면 보장을 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 종신보험과 CI보험에서는 보장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전에 저희가 설명을 조금 드렸다시피 보장에 중대한이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좀 보장을 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시청자분이 혈관 질환 중에 하나인 협심증으로 쓰러질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종신보험이라든지 뭐 CI 보험에 대해서는 진단금이 한 푼도 지금 안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굉장히 충격적인데 그럼 어떻게 좀 현명하게 리모델링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이 전화를 받으니까 가족력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3가지 보험이 있으신데요. 첫 번째 실손 같은 경우에는 치료 비용이 거의 대부분이 뭐 8, 90% 정도는 보장이 되기 때문에 치료비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진단금이 나오지 않는 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진단금은 사실상 생활비로 쓰실 수 있는 항목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데 진단비를 이제 보완을 하시게 된다면 뇌혈관과 심혈관 그리고 이로 인해서 또 질병 후유 장애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질병 후유 장애 그리고 치매까지 준비를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신다면 구체적으로 뇌졸중 2천만 원, 뇌혈관 질환 진단비 1,000만 원,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1,000만 원, 질병 후유 장애 3,000만 원.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하나의 보험으로 준비를 하셔서 5만 원대 정도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치매 같은 경우에는 현재 90세 만기 정도로 해서 20년 납입을 하실 경우에 대략적으로 한 3만 원대 정도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3만 원대 정도로 구성을 하신다면 중증 치매에서는 대략 1억에서 2억 정도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경증 치매에서도 이제 소정의 그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기존에 있던 것들을 또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네네. 기존에 있는 종신보험이 두 가지가 있으세요. 첫 번째는 일반 종신, 두 번째는 CI보험. CI보험 같은 경우가 금액이 좀 있죠. 17만 원 정도면 1억을 똑같이 준비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종신과 CI보험이 6만 원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뒤에 있는 그 CI보험이 늦게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싸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사망보험금이 만약에 두 개 다 필요 없다라고 하셨을 경우에 뒤에 있는 것을 좀 제거를 하시고 그 가격으로 앞에 말씀드린 보완하실 분들을 보완을 하신다고 하면 지금 보험료로는 한 9만 원 정도에서 8만 원 정도는 절감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리모델링한 결과를 봤을 때 보장의 넓이를 고려해서 리모델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질병 후유장애나 진단금 자체를 설정을 했기 때문에 보장의 넓이 그리고 보장을 훨씬 더 받을 수 있는 확률 자체를 높인 리모델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보험 사용 설명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 정확한 보장 분석을 통한 리모델링, 또 보험료 절약 방법, 그리고 보장 내용까지 탄탄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을 부담 없이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방송 중에도 또 방송이 끝난 후에도 시청자 상담 전화 24시간 열려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시청자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보험의 보장 내용을 분석해보고 보완 방법과 또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순서입니다. 현장 출동 119 시간인데요. 자,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누구인지 또 어떤 보험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아주 좋으세요. 오케이.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이자 2014년부터 시니어 골퍼들의 멘토로 활약하고 있는 박만우 프로가 있다. 억지로 힘을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팔이 끌려주는 느낌. 어깨를 이렇게 돌리려고 하지 마시고 팔을 밀어주는 느낌으로 하는 매일 운동을 하며 건강을 챙긴다는 박만우 프로. 그는 어떤 건강 고민이 있을까요? 제일 힘든 게 이제 나이가 시니어로 들어가면은 몸이 젊었을 때보다는 정상적이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제 허리라든가 골프 선수들은 골반이라든가 그다음에 팔의 엘보라든가 이런 거에 많이 걱정을 하죠. 이게 안 나오면 어깨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항상 부상당한 선수들에게 조금 더 나은 동작을 알려주는 박만우 프로. 그는 10여 년 전 보험에 가입했지만 가입한 보험에 문제는 없는지 진단이 필요했는데요. 여기 안 쓰고 여기 무너져버린 한국이 생깁니다. 박만우 프로의 보험 고민을 클리어하기 위해 보험 해결사 한상우 전문가가 출동했습니다. 나이스 샷! 너무 잘 치시는 거 아니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좋은 일할사 한상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골프 너무 잘 치시는데 저도 한번 좀 가르칠 수 있나요? 아니, 그럼요.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골프에 도전장을 내민 한상우 전문가. 과연 그의 실력은? 잡으시고 팔을 쭉 펴시고 뒤로 좀 물러넣으시고 거리를 조정하시고. 결과는 헛스윙. 굉장히 어렵습니다. 민망함을 던져버리고 보험 고민 상담 시작. 나이 드신 분하고 나이가 젊은 분하고 골프들에겐 주치이지만 보험은 생소하다는 박만우 프로. 현재 보험 상태는 어떨까요? 제가 2005년도에 리빙 케어 보험인가 그거를 들었고요. 실비보험을 들었어요. 운동선수다 보니까 허리도 좀 아프고 골반도 아프고 이런 상황에서 실비보험을 쓰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들었던 거라서 어떤 보장을 받는지도 다 잊어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05년경 건강보험과 실비보험을 준비한 박만우 프로. 과연 현재 가입한 보험들은 박만우 프로의 노후에 적합한 보험일까요? 현재 박만우 씨의 가입 보험은
S사 종신보험, D사의 종합보험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보험들의 문제점을 짚어보면 첫째, 오래전 가입한 보험이라는 점, 둘째, 선지급형 보험이라는 점인데요. 보험료, 보험기간, 보장금액, 보장 범위를 기준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험료의 경우 두 가지의 합산 보험료가 약 25만 원으로 연령 평균 대비 적절한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짚어봐야 할 점이 S사의 경우 15년 납입 기간 중에 13년간 보험료를 내셨고 2년 후면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요. 하지만 보험 만기가 80세이므로 약 18년 정도 혜택을 받은 이후에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D사 보험 내용은 갱신특약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보장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도록 리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리모델링된 내용의 핵심을 살펴보면 기존 선지급형으로 되어 있는 진단금은 최초 1회 지급이 아닌 각각 지급으로 보장 범위를 넓혔고요. 뇌출혈 진단금은 뇌졸중 진단금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80세 만기였던 보험은 완납 후 추가 보험 가입을 통해 100세까지 준비하는 것으로 변경했는데요. 새로 가입하는 보험에서는 3대 진단금과 수술, 입원을 추가하면서 진단금을 늘리고 기존 보험에서는 상해 수술 갱신특약을 삭제해 보험료를 줄이며 단독 실비 개념의 보험으로 보장을 유지하도록 리모델링하였습니다. 이렇게 박만호 씨의 보험은 신규 가입으로 짧은 만기를 늘리고 보장 범위를 넓히는 리모델링을 진행했는데요. 시니어의 특성상 제한적인 리모델링이지만 더 늦기 전에 노후를 준비할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보험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보험 사용 설명서, 현장 출동, 보험의 재구성에 사연을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보험을 진단하기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네, 시니어 골퍼 박만우 씨 만나봤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 중에 60세가 되셨는데 60세 만기인 줄 모르고 보험을 가지고 계시다가 만기가 되던 해에 엘리베이터에서 사고가 나셨어요. 그래서 넘어지셔가지고 계속 자비로 치료비를 쓰신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상당하더라고요. 근데 보험을 이제 보험금을 좀 받아야겠다라고 봤더니 61세가 되신 거죠. 네, 그래서 보험 나이와 또 실제 나이와 또 많이 다르거든요. 그런 점들도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잘 보장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보장을 받으려면 사실은 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보장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만기가 짧으면 혜택을 덜 받게 되니까요. 그렇죠. 예, 그렇죠. 자, 오늘 첫 방송을 맞아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혈관 질환 완벽 대비에 대한 내용 준비해봤는데요. 자,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네 분 전문가들 마지막으로 한 줄 총평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고3 친구들을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상담을 나갔는데 어떤 어머니께서 그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고3 친구들 조심해야 해요.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만 조심하면 노후가 편안하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3 친구들 조심하자. 네, 찬바람이 불면 내 농안에 있는 증권을 한번 다시 확인하자. 네, 아무래도 찬바람이 불 때는 뇌혈관이라든가 심혈관에 대한 준비를 좀 해놓으셔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그 증권 안에는 어떠한 보장들이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를 한 번 정도는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겪어봐야 절실함을 깨달을까요? 라고 해봤습니다. 이유는 혈관질환 진단비를 완벽하게 준비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 보장을 못 받으실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지금 타격을 입으실 수 있기 때문에 혈관비 진단에 대해서는 제대로 준비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네, 보험 사용 설명서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아낌없이 주는 수술비 복층 구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같은 병에 걸렸을 때 최대한의 수술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또 가장 저렴한 보험료로 최고의 수술비 보장을 챙길 수 있는 팁들이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꼭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보험에 관한 궁금한 점, 해결하고 싶은 문제점들은 미리 시청자 상담 전화 남겨주시면 전문가들의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험 사용 설명서 첫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